우선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내용은 AI 시대의 챗 GPT 활용하기입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도 제가 챗 GPT한테 시켜서 그린 겁니다. 네, 책상이 모니터, 노트북의 모니터에서 새로운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와이드로 만들어줘 해서 만든 겁니다. 아니 뭐 우선 100개도 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먼저는 그거는 유료의 경우에 아니요, 무료도 100개 만들 수 100개 있습니다. 만들어요? 네, 제가 오늘 하는 건 다 무료로 얘기할 겁니다. 우선 먼저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오늘 하는 얘기들은 그냥 제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몇 개의 이미지 강의하고, 이다음에 이분 박태원 소장님이 이쪽에선 되게 잘 설명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기준으로 많이 삼았고, 또 최근에 유튜브 자료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먼저 챗 GPT가 시작된 건 한 3년 전쯤이에요.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뉴스 4개를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오페라 공연이 한창인 무대 전경을 섬세하고 흥미롭게 묘사한 이 글이 지난달 인플로라도 출 대회에서 디지털 1위를 차지한 스페이스 옥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작품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이유인즉슨 해당 그림은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문을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지능 프로그램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상에선 인공지능으로 이게 뭐냐면 매해 유명한 저명한 일러스트 그림 대회인 거예요. 그림 대회에서 1위를 하고 나서 너무 좋은 그림이다 하고 1위를 선정이 됐는데 작가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AI가 네.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 뒤로 사진전에서도 1위를 했는데 그 1위가 생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의 사진전과 그림 전시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미 2년 전 얘기입니다. 요건 10개월 전이에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이 회사의 이를테면 인사팀 같은 백오피스 인력 2만 6천 명 중에서 30% 정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CEO가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미국에선 이미 앞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반면에 어떤 자리들은 끝까지 사람으로 채워질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또 보호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한데요. 우리나라 국제기관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연구진이 우리나라 일자리들의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어제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직업들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통계 작성에 들어가는 447개 직업을 전수 모두 분석했는데요. 이른바 노출 지수라는 잣대로 봤을 때 가장 인공지능의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18가지로 꼽았습니다. 일반 의사와 한의사, 또 철도와 전동차 기관사, 그리고 공학 관련 기술자와 연구원 같은 직업들이 꼽혔습니다. 노출 지수가 최상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IT 관련된 기술자들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뭐 한 10명이 일할 일을 한두 명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건 이미 지나간 2년, 이미 한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로펌들에서 실무진들, 새내기 검사들, 새내기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이제 아예 뽑질 않습니다. 대부분 AI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유명했던 그 드라마 우영우 기억하십니까? 천재잖아요. 그래서 우영우가 재판에 나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억 능력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의 수만 개의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서칭해서 딱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재판 해결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가 그걸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영우 같은 드라마가 나와도 이제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드라마가 1년만 늦게 나왔어도 아마 아예 나오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변호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필요한 논의들, 준비들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여전히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안 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큰 사건 나면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 50명, 40명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무진 서너 명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이건 7개월 전 영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100%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게 처음 보고 안 믿겼는데요.
오픈 AI에서 발표한 소라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전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의 털이라든지 문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눈이 날아갔을 때 그대로 털에 묻혀지는 이런 표현이 일반 영상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픈 AI에서 정말 작정을 하고 해당 인공지능을 공개한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도쿄 거리에서 어떤 여성이 밤에 길을 걷는 장면입니다. 뒤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나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들이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고 영상 색감, 그림자 감사 표현이 사실 그냥 놀랍습니다. 영상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소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무서워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저마저도 이 정도로 충격인데 영상 산업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로고 디테일도 보이시죠? 이 선글라스의 배경도 그대로 보이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AI에 따르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 움직임을 이해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실제 세계 상호작용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훈련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미 7개월 전이고요. 이미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인터넷에 한 2, 30개 됩니다. 한글 저도 지원하는 앱이요. 실제로 저도 써봤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AI 영화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50편 정도가 출품이 돼서 심사위원들 단편 영화인데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 작업부터.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수많은 작가들과 영화인들이 데모를 했어요. 왜냐면은 AI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 쓴 지는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더 전면으로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들도 AI로 쓰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브루스 윌리스 아시죠? 브루스 윌리스는 이미 자기가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강 상태예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자신의 얼굴의 초상권과 목소리에 대한 권한을 그 컨설팅 회사에다 넘겼어요. 자기 그거를. 그래서 이제는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에 나올 수 있어요. AI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비슷한 체형의 사람이 연기를 하고 얼굴을 브루스 윌리스로 교체를 하고 퍼밋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그걸로 만들어진 CF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디테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고글을 쓰고, 요즘에 많이 아시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글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 해상도가 영상이 슈퍼마리오가 아니라 이 해상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리소스가 부족해서만 그런 거지.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다 AI 챗 GPT가 부여되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아예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미 지금 나오는 게임들에게는 게임 안에 있는 그런 NPC라 그래갖고 게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안내원들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하나에 각각의 정보가 부여된 챗 GPT가 따로따로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게임에 나오는 한 안내원인데 그 사람에게는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삶의 라이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엄청 빠르게 근데 대부분 이런 현상이 제일 먼저 돈이 어디 들어갑니까? 대부분 성과 관련된 산업에 제일 투자가 제일 많이 되고요. 두 번째가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는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광고하냐면요. CF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 모바일 게임 광고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몸값 비싼 연예인들이 하는 광고가 옛날에는 휴대폰이었고 그 전에는 자동차였으면 이제는 휴대폰 게임 거기에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영상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하철 영상이에요. 기차 영상이죠. 지나가면서 과거 이 배경을 전부 다 이제 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카피해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빛이 반사되고 하는 것들을 얘가 이제 3D로 다 구현을 하는 겁니다. 요건 6개월 전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13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제조 스타트업 피규어 AI는 개발사 오픈AI와 협업한 AI 로봇의 모습이 담긴 2분 35초짜리 영상을 X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피규어 AI는 오픈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차세대 AI 모델 개발 계약을 맺고 함께 피규어 제로원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외형을 본뜬 휴머노이드 로봇과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피규어 제로는 한 남성이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 질문에
테이블 가운데 접시 위에 빨간 사과가 보이고 컵과 접시가 담긴 식기건 2대, 테이블에 손을 얹고 테이블 옆에 서 있는 당신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남성이 좋아, 그거 줄 수 있을까라고 다시 묻자 피규어 제로는 당연하죠라고 대답하며 테이블 중앙에 있던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테이블에 쓰레기를 올려놓으며 이 쓰레기를 주면서 왜 네가 방금 그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겠냐고 물었고 피규어 제로는 쓰레기를 주워 바구니에 담으며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준 이유는 테이블에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눈앞의 식기들을 어디에 옮겨야 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식기건 2대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고 남성의 지시대로 식기를 식기건 2대로 옮겼습니다. 또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해 꽤 잘 해낸 것 같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전 세계 누리꾼들은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네, 아마 이제 이런 영상들은 이미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더 많습니다. 이건 이제 로봇 기술도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로봇 안에 이 챗 GPT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커뮤니케이션은 챗 GPT로 하고 움직임은 이제 로봇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로봇이 움직일 때 이렇게 어떤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만 이렇게 뭐 왼쪽으로 30도, 오른쪽으로 20도, 위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하면은 막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로봇처럼 움직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가 학습하는 방법으로 로봇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들었던 중앙대 정치철학과 교수님, 김만곤 교수님이 이제 이쪽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화두가 뭐냐? 세 가지를 꼽아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저출산, 디지털 신기술이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생각할 일이 없죠. 기후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태풍 한두 번 오고 추울 때는 영하 20도, 더울 때는 35도 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체감이 큽니다. 이제 이미 프랑스는 포도가 거의 안 나요. 지금 프랑스 어디서 나냐면은 포도는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기후대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이집트는 43도 찍었어요. 인도는 50도 찍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뭐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수면이 북극 얼음 녹는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북극의 얼음이 녹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있는 물의 부피가 늘어나요. 지구 물에 있는 전체 부피를 열팽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20, 30%는 물에 잠깁니다. 그게 10년 안에 구현될 수 있어요. 이게 기후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부산 사람들은 부산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 안 사요. 왜냐면 거기는 다 지금 잠길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태풍 때문에 말이 많았던 부산 마린시티 아시죠? 거기 막 태풍 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앞에 태풍 막는 방파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거기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10년 뒤엔 거기 사람 못 살아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뉴욕 앞에는 대규모 공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은 이미 거기에 해수면이 올라올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 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유럽에 있는 베네치아 앞에는 이미 바닷물이 올라올 때 막을 수 있는 막이 만들어졌어요. 몇 조를 들여갖고 해수면이 올라올 때 막을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해수면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거 대도시, 해안가인 대도시들은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쪽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이 예민하고 바닷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자들이 아무 얘기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워질 거란 얘기고 그 얘기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고 그 얘기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별 상관 없겠지만 살기 힘든 사람에겐 더 혹독한 여름과 겨울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해요. 앞으로 에너지와 식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 세계인 대부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쌀과 밀과 이런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들의 생산량이 20, 30%씩 잘려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제 1,000원 하던 음식이 2,000원, 3,000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어디서부터 문제냐? 이미 인도는 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 인도 쌀을 어디서 많이 수입했냐면 중국하고 한국이 수출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먹는 쌀을 생산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인도는 이미 그것을 금지했어요. 금지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를 냈냐? 지금 일본에서 쌀값이 2배, 3배 뛰었어요. 기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을 많이 바꿀 거고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 전체 국토의 30%가 물에 잠겼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일수록,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기후위기의 첫 번째 고통을 받아요.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0.68 찍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0.68이 그냥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그럼 여자 반 이미 50%밖에 여자가 아니에요. 0.68명을 낳으면 거기서 여자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0.68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0.2, 0.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100명이었으면 그 한 다음 세대는 10명 정도 단위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안 그래요. 전 세계 대부분이 저출산입니다. 지금 뭐 유럽, 미국도 당연히 저출산이고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빼면 대부분 1세계 교회 시대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저출산입니다. 동남아도 저출산이에요. 중국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보이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해외 입양이 거의 없어졌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전 세계 1위였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6, 7위로 떨어졌어요. 그 뒤로 해외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랑 중국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입양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줄어드니까. 그럼 누가 아기를 낳냐? 지금 중동 사람들은 출생률이 7, 8 이렇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7점이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중동에는 2배, 3배로 늘어나고 아프리카도 2배, 3배 늘어나고 백인들과 아시아 쪽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인종은 아마도 흑인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디지털 신기술이겠죠. AI는 디지털 신기술의 수많은 영역 중에서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휴대폰 쓰시고 컴퓨터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컴퓨터 쓰면 뭐 입력하면 출력해주고 이런 거는 다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난 한 5년 내에 중요한 변화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딥러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그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 바둑. 원래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체스를 AI에게 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체스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긴 하지만. 체스가 져서 더 이상 사람이 컴퓨터를 체스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동양 사람들 콧방귀를 꼈죠. 왜냐하면 바둑은 경우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바둑의 경우의 수는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더 많아요. 바둑의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게 그게 바로 알파고였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이겼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세돌이 됐잖아요. 원래 이세돌보다 더 랭킹이 높았던 커쇼는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어디서 왔냐면 사실 심리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 더하기 1은 2야라고 이제 정보를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던 시대가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공부한 학습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인지심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지를 갖고 예전에는 기계가 하던 방식으로 컴퓨터를 썼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바꾼 게 바로 딥러닝,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구별할 때 유명했어요. 구글에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양이는 이런 특성이 있어. 강아지 이런 특성이 있어. 고양이는 이렇게 행동해. 되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겠죠. 주고 나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별해봐. 구별 잘 못해요. 네. 당연히 사람이 더 구별을 잘하겠죠. 컴퓨터보다. 그래서 이걸 딥러닝을 어떻게 시켰냐? 강아지 사진 10,000장, 고양이 사진 10,000장, 네가 공부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안에서 고양이의 패턴과 강아지의 패턴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은 구글이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는 기술이. 그런 기술인 거예요. 딥러닝은요. 2번째가 사실은 하드웨어예요.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GPU의 문제예요. GPU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보통 컴퓨터에는 CPU라 해갖고 들어보셨죠? 컴퓨터 부품 중에. 컴퓨터 CPU는 그냥 하나하나 주고 1010 해갖고 빠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거는 다 쉽게 말하면 직선 같은 거예요. 직선. 이걸 빨리 주고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빨리 주고받느냐가
CPU의 속도예요. 근데 이게 GPU는 뭐냐면 이게 그래픽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아니라 면 단위로 그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번에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옛날에는 한 점씩 찍어서 그림을 그렸다면 GPU는 그냥 한 편에 그냥 프린트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동이 가능하게 만든 게 GPU인데 GPU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요즘에 전 세계에서 주가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엔비디아예요.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전 세계 1위가 됐을까요?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 1위예요. 그 다음이 어딜까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1위냐면요. 딥러닝 하는 오픈 AI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하고 MSN이랑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랑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GPU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모델 A100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1초에 312조번을 연산합니다. 1초에 312조번을 연산합니다. 우리가 잘 상상하기 힘들죠. 얼마나 빠른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중에 방법이 하나가 이제 챗GPT인 거예요. 이런 기술로 나온 게. 챗GPT는 이제 오픈AI라는 회사에서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시켰습니다. 5조 개. 5조 개면은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문서를 학습시킨 거예요. 논문이니 뭐니. 당연히 여기에는 성경도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논문들 주석 다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엄청난 연산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의 연산량이 10에 22승이 넘어가니까 대답하는 퀄리티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챗GPT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성능이 확 좋아진 거예요. 문제는 이걸 만든 사람들도 왜 좋아졌는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냥 단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딥러닝을 계속시키고 기술을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때 신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A100 GPU를 뭐 3조 원어치 살 거다. 뭐 몇백만 개 우리가 확보했다. 이게 그들의 발표예요. 이거 하나에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이것도 다른 거랑 비슷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가 안 돼요. 딥러닝은 그렇다 쳐도 GPU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저건 다 반도체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AI를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각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이 대열에서 일진으로 치고 나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지금 날린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어마어마하게 다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챗 GPT가 뭐냐면 영어로 챗은 대화하다는 뜻입니다. 채팅하다는 챗이잖아요. 대화. GPT는 generative, 생성한다. P는 pre-trained, 미리 학습했다. 그 다음에 transformer,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챗 GPT한테 질문을 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경우의 수를 얘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해서 답을 한다기보다는 수많은 대답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5조 개의 문서를 활용해서 3천억 개의 단어를 가지고 시작한 거.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리고 그 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조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질문에 맞춰서 생성한다. 그걸 합쳐서 챗 GPT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챗 GPT 처음에 나온 게 3.5 버전이에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공개를 잘 안 하다가 3.5 버전부터 이제 채팅 버전으로 일반인에 공개를 한 거예요. 저는 2.0, 3.0 때부터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3.0 처음 나왔을 때요. 미네소타 로스쿨 시험을 보게 했는데 합격을 했고요. 와튼 MBA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대부분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ABCD 가르친 게 아니라 영어 문서를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영어 수많은 문서들을 공부해서 아 이런 언어구나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패턴을 인식해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챗GPT한테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챗GPT는 한글을 뭐 가나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한글 문서를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한글이라는 개념을 익히는 거죠. 지금은 챗GPT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합니다. 지금 없어진 언어들도 AI로 복원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무슨 원리로 이 용어가 되는지 모르는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복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챗 GPT 4.0, 지금은 4.05라고 해서 다시 더 최근이 나왔는데, 이전 버전, 작년 버전인데요. 미국 변호사 시험 받는 상위 10%, 생물학 올림피아드 1%, 미국 SAT 800점 만점에 700점을 넘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데이터로 준 게 아니에요. 시험지를 보여준 거예요. 종이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네가 봐.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글자 읽고 그래프 읽고 도표 읽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수식들 표시를 읽어서 이해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이거 이미 1년 전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속도보다 이건 예전 버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노가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 뒤로 GPU를 엄청 많이 때려박았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챗GPT 같은 경우는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고요. 창작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핵폭탄을 터뜨렸던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그럴듯하게 써줍니다. 이 사건은 1820 몇 년에 이순신 장군이 제주도에서 핵 연료봉을 해서 지가 적당하게 답을 만드는 거예요. 정답이 진리가 아니라는 진리인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증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애매하게 엉뚱한 대답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해요. 지가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너무 많은 복사가 되고 재생산이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이걸로 보는, 숙제를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대충 내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뭐뭐뭐뭐에 근거해서 현대의 무슨 사건들을 해석하게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써줘. 그러면 대학원 수준 논문을 쫙 써줘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한 20개 만든 다음에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들 자료는 없지만 외국 자료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 정말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적 재산권 문제도 많아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SF 출판사에서 이렇게 신인 작가들 접수를 받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거 포기했어요. 왜냐면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작품은 많은데. 그래서 접수를 안 받기로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전, 그림전에서 AI가 1위 한 거는 이제 1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환경도 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 금융, 의학. 왜 여기가 되냐면요. 여기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건설 노동자는 임금이 안 비싸요. 여기를 기술로 대체하려면 대체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냥 사람한테 시키는 게 나아요. 근데 의사는 안 그래요. 검사, 변호사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AI가 제일 먼저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고 미술, 음악, 영상. 요즘에 음악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 지자체에서 로고송 만드는데 AI가 가사 쓰고 작곡하고 믹싱하고 MP3로 만들어서 뮤직비디오 만들고 다 AI입니다.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저희 티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인터뷰를 해서 그 AI가 적용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프리미어라는 데 집어넣어요. 그리고 받아쓰기를 시켜요. 그럼 얘가 받아쓰기를 다 해요. 7, 8%는 맞아요. 오타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몇 개 설정값만 해주면 자동으로 자막을 쫙 깔아줍니다. 옛날에는 하나하나 집어넣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가 한 30분 됩니다. 그럼 제가 제 설교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저희 교회 지체들 위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설교문을 MP4 파일로 해서 집어넣어요. 받아쓰기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쉼표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에서 몇 초 이상 쉬는 부분 싹 잘라내라고 동시에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쭉 받아쓰기를 한 다음에 쉼표가 0. 몇 초 이상 되는 거 다 지워서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옛날 기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무직도 줄어들겠죠. 제가 계속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대기업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있는 대기업들이 챗GPT가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보완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거 지금 얘네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투자된 거는 수조 원인데 여기서 수익을 내지는 못해요. 물론 유료 버전을 하면 돈을 내거든요. 한 달에 한 2만 원쯤 내요. 근데 그걸로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이제 끌어다 쓰는 종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중요한 정보를 분석시키려고 집어넣으면
얘네가 정보를 가져가는 본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대기업들은 챗 GPT 못 쓰게 다 막아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 지난 2024년 실적 보고서를 PDF로 받게 된다면 양이 수백 페이지 돼요. 영어로 돼 있겠죠? 이거를 챗 GPT한테 집어넣어서 분석해줘. 그러면은 PPT로 쫙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보고서랑 같이 비교 분석해주고 앞으로 5년 내에 성과 보고서, 성과 그 예상표, 그 다음에 향후 전략 전부 다 뽑아줍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회사들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것도 AI로 그린 거예요, 제가. 기술이 업데이트 될 거고요. 직업 현장이 변할 거고, 인식의 변화될, 정보와 이 사실과 가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겁니다. 그럼 목사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제일 첫 번째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실제 기업이나 연구실 현장에서는 더 훨씬 미래의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상용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되려면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 현장에 번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고소득계 체등하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서 실무를 해야 되는 집안일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고 중간 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 현장이 바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반 사무직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직이 5명에서 일하던 거 한두 명이면 되니까. 직업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세무사 이런 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치만 또 역시 목사님들은 이런 걸 갖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목표 현장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일 좀 크게 도움이 받으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기획하신다던가 설교 준비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쓰고 계시긴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AI가 이 시대를 휩쓸고 가는 거는 우리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장동선 박사는 이제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강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인간은 도구에 의해서 못한 데서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내 수준이 능력이 된다. 인간이 구글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현미경을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인간의 능력이 확장됐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다면 챗 GPT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갈 때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알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럼 뭐 싱귤러리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기독교가 만약에 사실 그랬어요. 왜냐면 인쇄술이 처음에 발달됐을 때 유럽에서 그때 드디어 성경이 책으로 배포될 수 있게 됐어요. 대량 복사가 됐죠. 그게 종교개혁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으로 필사하지 않고 인쇄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나서 19세기, 18세기, 17세기 그 선교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가게 됐고요. 아시아에도 오게 됐고 그런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인터넷이 시작되고 나서 교회의 판과 여러 가지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김만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 수업은 아이들에 대한 수업이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앞으로는 아이들이 뭘 하든지 그냥 그거 하면 된다. 근데 뭘 하든지 그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알아야 된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그림을 그리게 해라. 그런데 여기가 AI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딸이 고2거든요. 학교에서 레포트를 씁니다. 학교에서 고2면 한참 진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너희들의 직업, 미래, 너희가 갖고 싶은 너희 꿈을 써보고 그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찾아봐서 리포트를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즘에 반이 안 크잖아요. 한 20명쯤 됩니다. 그럼 애들이 와서 20명이 다 발표하겠죠? 발표가 다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AI가 대체할 거예요.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AI가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수업 다 끝나고 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실제로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되지? 부모님이 금수저여서 어디 대기업 회장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사람밖에 못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러면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요리한다든가 청소,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에 난리잖아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과 의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내과가 별거 아니잖아요. 검사 쫙 한 다음에 수많은 정보들을 보고 의사가 판단해 주잖아요. 이제 AI가 더 정확하게 판단해요. 나중에 의사가 그거 컨펌만 해줘요. 그럼 의사 한 명이 보던 환자가 10명이었다면 20명, 30명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그것만 해도 미국은 이미 정신과 의사도 AI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좀 실습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주석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예화, 성경 말씀, 아이디어, 이미지 만들기도 되고, 강의 자료 기획을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질문, 행사 기획서, 기도문 쓰기, 홍보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 정보 검색할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실 수도 있고, 자료를 정리시킬 수도 있고, 분석시킬 수도 있고요. 요약, 번역, 통역 다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영국의 저희 본부 로잔 대회 때문에 오셨던 분이 오셔갖고 결국에는 작년에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저한테 계속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영국 영어로 얘기하실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앱을 들고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앱 들고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말해주고 제가 한국말로 말하니까 영국 영어로 말해주고 그래서 근데 챗 GPT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정보를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쉽게 하면 대충 대답이 나와요. 꼼꼼하게 질문하면 꼼꼼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여행 갈 때 여행지 추천해줘 이렇게보다는 다음 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활동 5개를 추천해줘 라고 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추천하신 5개의 위치와 정보와 금액과 뭐 열정 다 짜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에 가면 비행기 시간도 제시해줘. 그럼 이제 챗 GPT 4.0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몇 시 비행기 타서 어디로 이동해서 시간표 다 짜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짜주고요. 이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프레이드 하고 싶어 PPT 만들어줘. 그러면 PPT 10페이지로 쫙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챗 GPT 오픈 웹사이트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잠깐 했던 휴대폰에 있는 앱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PC용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PC용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조금 더 얘가 소스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좀 길게 답을 해주고요. 자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제가 쓰거든요. 하나 씁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거 다 모든 데이터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질문을 하면 대답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줘요. 잘 해줘요.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은 제가 한글로 질문하면 영어로 질문해주고 영어로 대답받으면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주고 그걸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바일도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림 그리기, 그 다음 여러 가지 기획 준비하기, 설교 보조를 사용하기 요거 3개만 지금 해볼 겁니다. 혹시 이 PPT도 AI로 만드신 겁니까? PPT로 AI를 만든 건 아닌데 요게 뭐 이런 되면 이런 도표 이런 건 제가 다 한 겁니다. 제가 우선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도 앱인가요? 그거는 크롬에 설치하는 건데요. 크롬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건 제가 쓰실 거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정보 드릴게요. 보통 이제 구글 크롬 같은 경우 보면 이 보조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건데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면. 우선은 제일 먼저 챗 GPT 한번 열어보세요. 다 지금.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챗 GPT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례식 설교에 적합한 본문 10개 추천해줘 하면 쭉 나와요. 여기서 이런 질문들. 이 본문은 고인의 삶을 기리며 유족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메시지 전하는 유용합니다. 이거를 어디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단어를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요. 저도 써봤는데 네.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목이 완전히 달라요. 저도 장례식 네. 챗 GPT가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예, 예. 저작권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작권이 제가 질문하면 네. 제가 제 거로 이게 네. 표절이 아니라 네. 이거를 사용하는 게 정식으로 네. 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15명이 이게 10개 줘 하면 다 달라.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중복 안 되죠. 중복이 조금은 되죠. 될 수도 있지만 되는데
별로 데이터 너무 많아. 다르시다는 거죠. 목사님은 저는 1번이 10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탈 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은 10편 이상은 있긴 4번으로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2번이 집행 23대. 예. 사람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빌립보서 1장 21 이걸로 장례식 설교를 만들어줘 하면 쭉 나오는 거예요. 제목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 관점에서 보면 수준이 어때요? 상중하로 하면. 중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말해도 잠깐. 이거 써먹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얘는요,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내가 조건을 주는 대로 다 조건을 넣어서 답해줘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도 이게 장례식에서 청소년을 위한 장례식에 대해 3대지로 해주고 3대지로 해주고요. 원포인트로 해주고 원포인트로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설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설교문의 개요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끝이 아니고. 내려가면서 보여주시면 끝이 아니다. 본론 1,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 이렇게 본문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조 말씀도 해줘요. 하나씩 리퍼런스 다 봐줘요. 새로운 길 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여신 해서 쭉 해서 결론해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쓰지는 않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설교문을 다 쓰면요.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이 설교를 평가하고 조언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설교 전문을 입력시켜가지고. 저는 설교문 다 쓰거든요. 메시지가 설교를 명령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문 다 쓰고 지난 기록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했어요. 이 설교가 이제 요건 제가 설교문이니까 지난 너를 벗어버리라 라는 설교문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쭉 해서 붙였어요. 제가 다 쓰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선거가 잘 정돈되어 있고 메시지를 보면 몇 가지 피드백을 드리겠어요. 장점. 이렇게 일산을 비유 본문에서 적용 부분 강력한 결론. 개선할 수 있는 점. 내용이 좀 길다. 압축해라. 반복이 많다. 반복을 좀 줄여라. 더 다양한 예가 있으면 좋겠다. 실천 방법을 좀 추가해라. 그리고 결론이 뭐 견본적으로 예시를 지금 긍정적으로 써주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에스겔서 본문으로 해서 소망에 대한 설교 10편 시리즈를 만들어줘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그러면 소망에 대한 시리즈를 쭉 해주는 거예요. 1. 마른 뼈의 생기. 2번 돌마음을 살 마음으로. 희망의 새 성전이 세웠다. 이거 제목도 잘 써줘요. 아, 제목 좀 정해줘. 목사님 본문 넣으시고 이 본문에 적합한 제목 10개 뽑아서 10개 쫙. 본문 놓고 여기에 적합한 예화를 5개.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이 본문에서 대지 1, 대지 2, 대지 3을 정해놓고 이 본문에 맞게 예화를 넣어줘. 이 본문으로 개요를 확장해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설교 비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리고 얘가 되게 평범하게 해줘요. 굉장히 뭔가 강력하거나 드라마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스탠다드하게 해줘요. 그 대신 본문에서 안 벗어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런 본문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급하게 예를 들면 에스겔서 1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급하게. 지금 당장 에스겔서 1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해야 되는 상황에. 그럼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빨리 요약해줘.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에스겔서 1장을 저렇게 짧게 요약해줘. 질문이 오타나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요. 오타까지는 글쎄요. 그거는 한글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는 다 해주죠. 당연히.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서시서 중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 문장들이 복잡해서. 그럼 이제 영어 본문을 집어넣고 이거를 지금 얘네들도 여기 있는 것도 얘가 임의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테스트한다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장례 설교 도움이라고 지금 얘가 영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질문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플랜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해본 거거든요.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소개 15분, 목표 이렇다. 어린이의 꿈과 비전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넣었으니까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가족 계획에서 꿈에 대한 실천 계획들 이렇게 해라. 그룹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해라. 묵상과 기도해라. 재료는 이거다. 진행자는 이렇게 고려해라. 그러고는 위 구조가 귀하의 비전과 일치합니까?
조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거를 에스겔 1장에 적합한 찬송가 소개. 찬송가는 얘가 데이터가 기반이 영어니까요. 영어 찬양을 선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요즘에 나오는 4.40 같은 경우는 아마 한글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엔 얘가 이제 개역 개정 기준으로 많이 해주는데 이제 이거는 영어가 기반이라는 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더해질수록 더 내용도 더 참신하고 심도가 깊겠네요.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얘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더 진화되게. 제가 좀 얘기해도 돼요? 제가 재밌는 게요. 저를 물어봤어요. 예수 큰 사람 교회 김강성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요. 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제가 빌리그램 전도에서 일했고 사역했고 인터넷 전도에 힘썼고 그런 얘기 쫙 강의 설교 제 유튜브에 설교도 다 분석해가 강의 설교 중심으로 설교하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 핸드폰으로 질문하면 같은 답이 나올까요? 저한테도? 저기 이간희 목사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한번 근데 인력이 안 김광석 목사님은 아마 인터넷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실 거고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근데 거고 그걸 다 불러오면 정보를 들켜버렸는데 요즘에 본문을 네. 정해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다가 근데 그 설교를 다시 내가 평가 좀 해줘. 그랬더니 디테일하게 또 평가해 줘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나름이에요. 잠깐만 근데 훈련시킨 게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 교회를 홍보하고 싶잖아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많이 넣어놓으면 돼요. 누군가가 교회 추천해 줄 할 때 그렇죠. 여기다가 해가지고 목사님 자료를 쫙 넣어가지고요. 이거를 네가 공부해줘, 학습해줘. 그럼 얘가 학습을 해요. 그럼 누가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교회를. 그럼 목사님 학습시킨 내용을 이렇게 거기다 알려줘요. 트레이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이게 이제 대화로도 가능하고 앱은 그게 잘 돼 있어요. 앱은 여기에 끝에 보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앱에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네. 질문 예를 들어 알겠어요? 네. 네, 다음에 만나요. 제가 만약에 지난 로잔 대회가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 지난 로잔 대회는 아마도 기후위기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서울 정보는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로잔 대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인 대회예요. 이 대회에서는 기후위기처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도 논의할 수 있어요. 지난 로잔 대회 중에 1차 로잔 대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1차 로잔 대회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는데 당시에는 주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날 기후위기를 논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들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자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 꼬마들 몇 명 이제 같이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이제 무슨 애들이 뭐 질문을 했어요.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일부러 물어봤어요. 모임이 있을 때 차라리 차를 집주로 인간이 탈 수 있는 전투기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 얼마나 걸릴까? 애들이 물어봤으니까.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인데 이 거리는 약 4.37광년이에요. 인간이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전투기라 해도 시속 3,000km 정도인데 이 속도로는 알파 센타우리까지 약 150만 년이 걸려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모임할 때도 쓰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질문하기 나름이에요. 네, 사실은. 네네. PDF 네. 공개 유료 버전은 가능해요. 무료 버전은 약간 그 버짓의 한계가 있어갖고 요 정도 수준인데 유료 버전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PDF를 집어넣고 요약해줘. PPT로 만들어줘. 보고서로 만들어줘. 이 자료를 분석해줘까지 다 해줘요. 거기 저게 제가 설교 시작시켜. 네. 시간 어렵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방에 내가 이 PDF를 설교한 거를 네. 올려볼게요. 그거를 지금 가져오시고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이걸 보냈어요 지금 서울지방에 아, PDF 파일을 내가 설교한 거를 이거 유료 버전이에요.
이거는 무료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카톡으로 했으니까 나 이거 아날로그 방식인데 내가 하는 거 설계 중에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시간제로 올렸어요. 여기서 다들 다 보실 텐데 아무튼 네. 공개해야 되죠. 뭐. 제가 네. 그거를 제가 성경 엄청 많이 인용하시죠. 예, 제가 여기서 다시 다음 설교를 분석 평가해줘. 텍스트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몇 주 만에 구조를 분석하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점은 성경적 근거, 신학적 깊이, 교리의 일관성. 개선할 점은 대중적 이해도. 어렵다는 거겠죠. 감정적 연결. 연결이 부족하다. 결론에 그래서 다가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설명과 근데 아까 원고를 네, 여러분 네, 저게 네, 영어 성경을 네, 그거를 관지를 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문법 든 거예요. 네, 그리고 설명을 든 거라고요. 네. 근데 저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PDF로 자료로 그냥 책에서 올리면 그거 다 절도 그냥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이게 제목이 이걸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얘가 이걸로 이 제목과 본문으로 설교문 개요를 만들어줘 하면 유튜브에서 저는 인재나 쭉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에 떠나신 것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 본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성령님 인도하신 진로의 안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보니까 간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각 챕터마다 관주를 하나씩 추가해줘. 그러면 뒤에다 이제 하나씩 붙이는 관주를 다 붙이는 거예요. 질문을 어떤 거라든지 다 해요. 만약에 원어 단어를 가지고 단어도 해석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다 비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질문 많이 써보셔서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써보셔서 연습이 되면 점점 원하시는 좋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PDF 파일 영어 성경을 PDF 파일로 옮겨서 그거를 내가 관주를 달고 성경을 찾아서 일단 PDF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 그 자체를 PDF 파일로 사진 찍는 이 챕에 올리면 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얘는 전 세계 모든 버전의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16장 5절 있잖아요. 이 본문을 구조 분석을 해줘. 그러면 헬라 원문이 쫙 나오고요. 분모와 구조 분석, 접속사, 부사, 내가 떠난다 다 설명해줘요. 근데 이것을 이 GPT를 좀 잘 사용하시는 성도가 목사님의 그런 설교 본문 제목 넣어가지고 이게 독창적인 것인지 GPT를 사용한 것인지 좀 분별해줘 하면 그것도 해주나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목사님. 그거는 다 달라요. 어차피 이거는 목사님이 관주를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거 네, 지금 챗봇이라는 거는 네. 보편적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다양한 성경과 한꺼번에 하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다 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스타일에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만 네. 그거만 그럼 여기다 쓰면 되죠,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원문을 으로 분석해줘. 그러면 킹 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얘가 지금 분석해 주는 거예요. 구조 분석해줘요. 그리고 그 관주도 거기 관주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시기 나름이에요. 질문하시면 영상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어요. 벌써 영상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상까지 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유료 버전이 될 것 같아요. 말씀아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하신 거죠?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미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 기획하고 기획도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무료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빙에 들어가서 그 버전도 복사기능이 돼요. 사진을 그냥 카피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카피하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유료란 말은 쓸 때마다 내는 거야 무슨 회비를 내는 거예요? 연회비를 내요 보통. 그러면 더 딱 연회비가 아마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네. 아니 월회비 월회비죠. 월 월회비. 20. 월 2만 원. 그리고 무료 버전은요 제한이 있어요. 물어보면 내일 물어보세요. 근데 빙으로 하면 그런데 요거는 거의 계속 해주더라고요. 애초에 월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설교 때 아이들 설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페이퍼 토이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 설교 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싸우는 예수님이 아이들과 둘러 앉아 가르치심. 그냥 하면 이제 얘가 이미지를 대충 4개 정도 만들어줘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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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서로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만들 때가 다 달라요. 이거는 아마 단 한 번밖에 안 그림들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만화 요즘에 유명한 일본 만화가 신카이 마코토라는 사람이거든요. 신카이 마코토는 유명한 미국의 일본의 애니메이터예요. 스타일로 그려줘. 그럼 신카이 마코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요. 그러면은 이건 신카이 마코토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그 만화가 딱 이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만화 스타일이야. 예를 들면 클레이 점토 네. 클레이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제 애들이 점토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럼 제가 막 애들하고 싸웠던 거 뭐 그런 그림 만들어줘.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그림, 뭐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는데 아이가 하늘을 보고 손을 벌리는 그림, 이런 걸 이제 설교 때 쓰거든요. 그럼 이걸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다 점토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또 달라요. 무료 버전도 동영상도 만들어져요? 동영상 만들어보주는 무료 버전 인터넷에 많아요. 검색해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 이거.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뭐 만들어줘 그러면 이건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 색깔 다 들어가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거 그려준 거예요. 4개 정도 그린 겁니다. 질문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려줍니다. 네. 근데 이게 4개 나왔는데 얘는 사실 몇 개 정도 그릴 수 있어요. 무한히 그려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다 중복 안 돼요. 반복하면 무한히 근데 제가 여기 보는 것처럼 하루에 15개는 빨리 그려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그려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교재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흰 바탕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흰 바탕에 사인펜으로 성경 공부 펜이니까 사인펜으로 그린 십자가를 들고 가는 남자 간결한 뭐 일러스트 여기 치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교재에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걸 그려줄 수 있는 거죠. 뭐 스타일은 더 정확하게 하면 돼요. 어린이가 한다, 주위에 혼자 간다, 언덕 위를 간다, 이건 다 넣으면 돼요. 참고로 제가 설교 때 이미지를 쓰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썼던 메인 이미지 이것도 AI를 그린 거예요. 지난 너를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상마 요 말씀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설교 때 했던 거는 종말에 대처 우리의 자세할 때 이제 이런 일러스트를 넣은 거죠. 참고로 이제 제가 쓰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걸로 만든 거예요. 미래를 바꿀 주요 3가지 키워드는 기후위기, 저출산, 디지털 신기술이다. 이거에 맞는 PPT를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그까지 만들죠. 네. 이건 이제 이거에 최적화된 제목이 뭐예요? 이거는 냅킨입니다. 냅킨.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네. 그럼 이걸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냅킨의 전체적 통계를. 이를테면 무슨 내용에 대한 통계를 해서 뭐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거 GPT를 통해서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걸 출판해도 뭐 출판부 같은 거 아직까지는 저작권이 목사님에게 최초로 사용한 사람. 프랑프트 명령을 넣은 사람에게 있어요. 저작권. 그래서 그리고 제일 요즘에 이제 제일 쉬운 많은 것 중에 번역이거든요. 이제 물론 구글 번역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구글 번역도 AI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디벨 같은 경우에 이제 번역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뉘앙스를 살려서 해줘요.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써주면 이것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맥락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율을 만화로 그려줘. 만화책으로. 그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와 나사로 성경 이야기를 위한 만화. 얘가 알고 있으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걸 갖고 그리겠죠. 이걸로 뭐 유명한 그림 누구냐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해주면 또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4장만 나와요. 기본은 4장 해주고요. 또 계속 만들면 돼요. 8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거를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이야기 쓰는 그림을. 그거는 유료 버전은 됩니다. 결국은 돈. 근데 이제 웹상으로 그려줘요. 웹상으로.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 한 번에 그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포토샵에 가져가서 좀 수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이미지인데 제가 여기서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넓게 쓰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을 열어서 사진을 넣어서요. 알아서 채워달라고 하면 알아서 채워줘요. 포토샵도 AI인가요? 포토샵에 AI가 들어갔어요. 이거 되게 여러 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제주도 갔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관광지인데. 그러면 다 클릭 하면 다 지워줘요. 그리고 적당히 채워줘요. 그래서 지금 어도브에서 자기네들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 AI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무료에 이거는 포토샵은 다 유료입니다. 정식으로 쓰려면, 원래 정식 쓰려면 사진 같은 거 그냥 다운받아도 돼. 로고 같은 거 사진 그냥 막 써도 돼 같은 거. 얘가 만든 거요? 만든 거 써도 됩니다. 목사님 거예요. 얘가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얘를 좀 넓게 쓰고 싶어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10개. 이미지를 써야 될 때가 이런 데다 이렇게 쳐서 생성형 채우기 알아서 채워라. 그러면 얘가 이 그림을 분석해서 적당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하면 돼요. 적당하게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AI는 어쨌든 적당하게가 기본입니다. 파일 첨부를 지원하는데 한도가 추가됐다거나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쓰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대충. 대충 채워주는 거죠. 종류도 여러 가지. 그럼 또 하면 돼요. 여러 가지로 하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이미지 생성은 빙에 들어가시면 빙 웹사이트 있잖아요. 이거 제가 챗GPT는 이제 요렇게 문장 긴 건 이걸로 쓰시면 좋고요. 그냥 빙이 되게 엔진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같은 거예요. 검색 엔진이에요. 근데 얘네는 아예 이름 자체를 빙을 코파일럿이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과 대화하는 스타일을 달라요. 여기서는 창의적인 대답, 균형 있는 대답, 정밀한 대답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설교 제목을 좀 창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창의적인 걸로 찍어서 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있는 거는 평균이고 요거는 좀 팩트 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컵파일럿인데 여기 요런 데 들어가시면 이제 이미지가 아마 여기는 그냥 제목이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그냥 빙에 들어가서 이미지 들어가서 만들기 하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검색은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창의적인 한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4.0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더 높은데 짧게 해줘요. 길게 안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를테면 간단한 예화를 만들 때는 여기가 더 좋아요. 능력은 더 좋으니까. 근데 이제 좀 길게 충분한 설교문 초안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료 버전으로 하실 때 그냥 챗GPT 쓰시면 돼요. 네. 빙에서 뭐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그럼요. 뭐 이를테면 교회 수련회, 여름 수련회 포스터. 그러면 아마 정보를 또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걸 갖고 활용하실 수 있겠죠. 얘가 아까에는 그 이미지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쓸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것도 4개 나와요. 네, 4개 나오네요. 가끔은 3개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이건 포스터에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죠, 방금. 대강 20불이래요. 비트는 20달러. 근데 서양 사람은 동양 사람을 해달라면 동양 사람 해주는 거예요. 동양 사람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약간 중국 스타일로 나오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문서나 이미지가 공유가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교학교에서 뭐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랑 누가 뭐 직접 그릴 필요가 하나도 없네. 앞으로는 그렇겠죠? 옛날에 어린 설교하면 일일이 그려야 되는 뭐 이런 건 이제 얘기는 뭐 왜냐면 중국이 워낙 데이터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거를 찾아서 거기다가 뭐 글씨 넣고 이런 거는 하시면 되겠죠. 한번 글씨를 한번 넣으시면 어때요? 근데 한글이 성령 충만 주제로 거기다가 글자를 넣어서 BTS 멤버들이 광고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명령 따라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는 잘 안 해서 왜냐면 제가 이걸 하니까 근데 만약에 BTS 멤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긴 나와요. 그렇겠죠? 네. 근데 얘가 한글 글자를 인식을 안 해요. 영어로 이미지로 인식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글을 근데 이미지는 사실 얘네가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이미지를 만드는 애들은 이걸로 안 만들고요. 또 있어요. 유명한 이미지 만드는 영상 만드는 그 달리 말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는 또 미드저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정말. 근데 그거는 여기서 쓰실 일은 아니니까 사실은 GPT에서 정보 검색하고 뭐 설교 사역에 도움이 되시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 만드는 거. 이건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미드 저니처럼 만들어줘. 제가 조금 약간 설명이 네.
저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또 이제 최근에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그 강주영 이사님하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강장로님 소개해진 한국 토종 그 A 챗 GPT가 있어요. 토종. 그게 뭐냐면 리튼이라는 거. WRTN. 그거는 용량 사용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튼이라고 하는 앱이 네. 그다음에 여기 저기 뭐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도 이거 써요, 가끔. 무제한입니다. 적어도 그림 그려주고 해줘요. 보내주고 다 해줍니다. 이게 얘가 이제 챗 GPT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API라 해갖고 그쪽 소스를 연결을 시켜갖고 자기네랑 계약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좀 더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제공하는 거예요. 리튼도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무제한이라. 네. 돈을 안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짧게 되긴 저도 하는데 이제 그냥 3.5를 써요, 보통은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이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건 사실 AI라는 개념에서 정말 극소수예요. 이걸 활용하는 실제로 정말 잘 활용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거의 뭐 수백, 수천 배 잘 사용해요. 이걸로 웹사이트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는 것도 홈페이지에서 뭐 수정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저희 제가 일을 사용하는 기관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제가 모르는 코딩이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전문적인 영역들. 제가 다 디자인한 건 아니어서. 그러면 그쪽에 있는 HTML 카피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이거 문제 수정해줘. 그러면 수정해서 줘요. 그럼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AI의 폭은 정말 좁고요. 전문가들은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게 그냥 거의 매일 사용하게 돼요? 활용하게 돼요? 일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번역은 계속 하고 이미지 만드는 건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죠.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AI가 지금 검색은 구글 검색이잖아요. 요즘은 AI 검색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검색을 그래서 지금 구글이 비상이에요. 구글이 검색해서 광고를 끼워서 수입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AI가 검색을 해주거든요. 뭘 찾아줘 그러면은 모든 사이트들이 다 찾아다 주니까 자동으로 검색할 때 뭐 찾을 때 있잖아요. 자료 찾을 때 AI를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검색할 때. 우리도 들어가서 AI로 찾는 여기 책 GPT에 들어가도 거기 되고요. 들어갔어. 예. 요즘은 AI 검색 그게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습니다. 검색용 AI. 물론 구글에서 만든 AI도 있어요. 제미나이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들어가는 어도브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전문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포스터도 여기서 만들어주고요. 템플릿 생성해서 다 AI로 만든 겁니다. 다 이런 거 다 AI로 만든 거. 그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즘에는 제미나이라고 이건 구글에서 만든 챗 GPT예요. 구글에서 만든. 근데 이것도 제가 써봤는데 못 따라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기독교 소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저는 이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한 액션 영화를 한 5분짜리 만들어줘. 무료로 나와 있는 거는 보니까 한 1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줘요? 네. 제가 자기가 해봤거든요. 다 각본 쓰고 자기가 다 알아서. 그건 이제 또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제가 뭐, 꼬마가 언덕 위에서, 언덕 위에 번개가 치는 산, 뭐 이렇게 하면 적당히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이 쓰면 이제 훨씬 더 잘 만들겠죠. 최근에 AI로 만든 광고도 이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영문으로 된 그 원서 책 같은 거 이런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 같은 걸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떤 방법으로 제일 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디벨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PDF로 집어넣으면 PDF로 나와요. 유료 버전은 더 그래요. 더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냥 영어 원서 PDF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그거 거의 번역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98% 이상은 충분히 좋은 번역 해줘요. 근데 김건수 씨 그러면 번역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일기 요즘 그래서 번역이요. 제가 번역에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뭐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번역일이 이제는 저기 AI가 거의 다 해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NTP라고 해가지고 머신 트랜스레이션 기계가 잘 쓰는 사람은 훨씬 많은 일을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저기 아직은 일반인이 많이 쓸 일은 있는데 없어요. 발전하면 GPT는 많이. 근데 지금 GPT 이용객이 이미 전 세계가 1억 명이 넘은 지 오래됐어요. 전 쓰는 사람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델 있잖아요. 모델. 그 사진 모델 30% 40%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왜냐면은 모델을 가상의 모델로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실제 유명 연예인이 아니면 저작권 있는 유명 연예인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모델을 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진짜로 모델 일이 이제 없어요. 그런 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은행 아까 목사님 인용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사라지는 직업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빨리 사라지는 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요즘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게 제일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자녀들 거기 의대, 법대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다 사라진다. 은행원도 사라지고요. 은행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직업 1위는 1등은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사라질 것 같죠? 근데 안 사라집니다. 2위가 목사입니다. 이분서지 목사는 별도로 안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상담하고 그걸 가르치는 지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사라지지 않는 직업으로 2위로 나옵니다. 근데 왜 정부에서 의료 정책에 이걸 반영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정부에서 내 의료 정책에 지금 이걸 반영하지 않나? 증원 2,000명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것인가? 참고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AI 못 쓰게 정책적으로 이미 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아예 접근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도 절대로 못 쓰게 해요. 유럽은 지금 되게 그게 강해요. 그래서 못 쓰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련된 규제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교과서 디지털로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이제 다 태블릿만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제 AI에 관련된 베이스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난리예요. 왜냐면은 공부해야 되시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한 정보가 없으시니까.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잡아낼 수 있어요? AI가 한 거지 아닌지. 모르죠. 못 잡아내요. 아니 그 못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아, 그게 웹사이트 접속을 학생들이 접근하는 거를 못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거 못 가르치게 하고 아이들 요즘에는 유럽 같은 데는 SNS도 못하게 계속 막고 있잖아요. 점점 미국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못 쓰게 법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과 유럽 쪽은 이쪽 디지털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생들의 접근을 막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이쪽의 산업이 자리가 잡힐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AI를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어요. 네.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정도나 돼야 이 정도의 우리나라가 왜 특이하냐면 한국 데이터는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로 돼 있는 한국 데이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외국 다른 나라들이 구글에 다 먹힐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네이버가 1위인 이유가 한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그쪽에서 AI를 계속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넣으면은 상담도 해주고. 해보면 자대로 예를 들어서 잘해줘요. 세미나 끝난 다음에 짜장면 안 먹고 집에 가게 하는 방법.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짜장면 근데 저기도 정말 정리하시고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네,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유료가 20불이면 25,000 정도? 네, 근데 저도 유료는 안 써봤어요. 좋다고는 하는데요. 저도 아직은 안 써봤습니다. 물론 나오셔서 보면서도 저희 애들이 많아졌는데 뭐 자료 찾는데 뭐 하다 보면 두세 시간 막 가는데 아주 좋은 건 알고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세미나를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그 이상 제가 기도 그 이상이게 AI 질문 저기 받으시다면 끝나고 하시죠. 개인적으로 받으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AI를 일반 은총으로 우리 허락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벌려 하고 또 담을 해치려고 하는 전쟁 무기로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AI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을 일반 은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설교의 도구로서 또 교회 사역에 기획하고 또 포스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귀하게 쓸 수 있게 하신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서 AI를 성령의 도구로 삼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AI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것, 또 그 불꽃을 터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앞서가셨는데 그 앞서간 많은 지식들을 또 저희에게 또 미진한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교회 목회 현장 또 선교 현장에서 유효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걷게 하시고 바쁜 목회 일정 중에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하고 절약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고 묵상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설교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